뭐 이렇게 얘기하죠. 암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뭔가 원리, 철학, 방법, 뭐 이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할 때 자율신경 균형을 저는 1번으로 생각합니다. 원리 중에서. 그게 뭐 저나 주마니아 님이 공통적으로 동의했던 대목입니다. 그럼 자율신경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증상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모든 분야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증상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근데 이게 모든이라는 말도 매우 흥미롭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도 흥미롭습니다. 이 뜻을 정의해 좀 더 풀어본다면, 암 환자들은 반갑지 않은 정의이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해요, 은유적으로. 만병의 황제라고 돼 있어요. 만병의 황제의 역사. 이 책이, 퓰리처상 탄 책인데요. 제가 강의할 때, 후성유전학 때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만병의 황제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또 암을 100가지 질병의 합,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모든 병과 질병의 핵심,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만약에 100가지 질병의 합이라는 말은 이것저것에 공통적인 게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지 끝에 있는 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고 아니고 해야 되는데 100가지 질병의 합이란 말은 쭉 가서 모아서 딱 기둥 하나, 씨앗 하나, 뿌리 하나, 또는 우리 물줄기를 생각하면 하류, 중류가 아니라 상류, 수원지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인 거죠. 수원지. 수원지를 다시 한번 정화해보고 좀 더 수원지를 제대로 좀 자기답게 잘 넓혀봐라. 이 신호를 저는 암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이란 말에서 이게 상류의 문제로구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도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아까 보이지 않는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율,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거고 내 생각, 감정으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럼 뭘로 움직이느냐? 유일한 방법이 호흡으로 돼 있어요. 호흡, 명상. 그래서 호흡 명상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치유법 중에 황제가 뭐냐? 호흡과 명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만병의 황제가 암이라면 치유법 중의 황제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명상 그러면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상념이 고요해진다. 어두워진다. 어둡다는 게 어두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생각이 좀 고요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명상의 뜻이고요.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medication하고 medication은 이 메디칼의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의 이제 파생어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학이죠. 의학의 본질과 명상의 본질은 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는 치유법의 왕은 생각이 고요해지는 명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이렇게 정의한 내용 그대로 만병의 황제라고 하는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우리 전체의
그러니까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말고도 큰 부분이 있다. 이걸 보는 건데요. 근데 자율신경은 그러니까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좀 균형이 이지러진 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호흡과 명상, 호흡과 명상. 그런데 요 말이 이제 일종의 좀 너무 나이브한 얘기라든가 구체성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뭘 하라는데 좀 막연하고 너무 좀 긴 얘기고 어떤 분은 한 잔의 물이 필요한데 태평양 물이 얼마나 넘냐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급한 건 또 급한 것으로 쓰겠지만 그러나 암의 본질은 태평양 물을 만나라는 취지입니다.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을까요? 라고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다시 또 이해해 본다면 진짜 생명의 본질, 건강의 본질, 나다움의 본질을 정말 근본 뿌리까지 치유하면서 그 근본 뿌리까지 깊게 성장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 여러 번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맑고 이렇게 좀 맑은 날 바라잖아요. 햇빛이 비치는 맑은 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좋고 한 달, 두 달이면 좋지만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되고 100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가 사막이 된다고 돼 있어요. 생명이 한 톨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된다고.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생명력이 넘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으려면 흐린 날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게 흐린 날, 비 온 날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게 생명을 훨씬 잘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상류까지 수원지까지 잘 알아차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키운 분들을 보면 오히려 암 진단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멋지게 살고요. 훨씬 우리 전체 인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암 걸린 김에 아주 깊은 공부를 내가 좀 오늘 하게 생겼구만. 이렇게. 그래서 낫고 나면 이제 이게 축복이었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낫기 전에는 그 말이 먼 미래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감이 덜 나지 싶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이 나아가고 어떤 분은 못 낫고 이런 걸 여러 번 봤잖아요. 공통점에서 분명히 정리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례를 저는 봤고요. 이거는 뭐 원리적으로도 그러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뾰족한 방법이 딱 나한테 맞으면 운이 좋으면 딱 이렇게 좀 빠르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처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100% 확실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